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재명, 이광범, 한동훈의 그 커넥션에 대해서 정리하시네요. 네네. 네, 제가 엊그저께 이거 하나의 뉴스 카드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네. 제가 몰랐던 건데, 네, 그 2015년에 김정은이 교실을 해서 네, 헌법재판소를 각성시키고 중국 동포를 이용해라. 네, 요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카드에 따라서 보면 지금 생기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너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헌재에 또 다시 한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문영배가 자기는 마치 그 헌법 연구관들이 준 그 각본에 따라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네.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이런 식이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잘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핵심인데도 이 조금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광범이라는 거죠. 네, 이분이죠. 그래서 이광범하고 그 다음에 김희수, 김희수. 이 둘 다 이제 전남하고 전남광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다음 장을 다음 번 보시죠. 보시죠. 예. 거기에 이제 탄핵 심판의 충격적인 이면이라는 게 북한의 대남 공작이죠.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이제 통진당 해산되는 거를 보면서 남조선의 헌재를 장악해라 이런 네. 식의 교시를 내렸다는 것이 네, 그 전향한 공작원 김동식 박사위에서 밝혀졌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대남 공작 때 직접 자기가 만난 운동권 중에 야당의 중진 인사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들이 이제 핵심적인데 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이 대본대로 진행된다는데 이거는 변명이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영배가 자신이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를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과연 TF팀은 누가 구성을 하냐? 네. 그거는 결국 문영배 입맛대로 구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들러리처럼 돼버렸고 결국은 이 시작과 끝을 헌재의 모든 거는 이 문영배, 이 말 많은 문영배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소장 대행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게 나머지는 끌려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헌재 연구관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연 김정은이 교시하고 불가분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이 헌법 연구관들이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광범 그 법무법인 AKB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만이 국민들이 저 헌재의 판결에 네.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의문이 가고 멋대로 지금 이거 판결한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지들이 말하는 내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페이지 보시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재판관 중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미선과 정계선, 이 사람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네. 이해관계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문제가 된 이미선의 남편이 오충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재명을 실질적으로 지금 있게 한 재판거래의 당사자, 그리고 그 말썽 많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네. 이자하고 둘이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네. YK 법무법이다. 네. 그러면은 부부가 재판관은 아내는 재판관, 부부는 그 남편은 이 재판관의 의혹이 당사자인 YK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순이라고 불가분의 관계 있는 사람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광범이라는 거죠. 네. 이광범이 지금 소추인단 3인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데, 네. 그 당시에 권순이라 재판 거래 의혹을 할 때에 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이 사건을 맡은 당사자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재명과 불가분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 헌법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그 이광범은 지금 소추인단의 3인 공동대표 중 한 명이다.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보면 김희수 동그라미 친 사람이 김희수지 않습니까? 네. 김희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공감의 글씨체는 이거 아시다시피 신용복 아니에요? 신용복. 신용복이잖아요. 네. 신용복이 직접 써준 이 공감의 대표 변호사가 정계선의 남편이 황필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그 황필구 변호사 그 사람은 지금 그 이사장 공감의 이사장이 3인 변호사 대표 중에 한 명인 김희수다. 네. 그리고 그 황필규의 아내는 정계선 네. 지금 재판관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은 아내고 그 남편들은 변호인으로서 지금 이게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송도안이죠. 네. 송도안은 왼쪽의 예. 위에 있습니다. 네네. 이 송도안이라는 사람 인권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이재명의 무료 변론이었습니다. 예. 이 세 사람 다 얽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사 대표를 하고 있다. 세 사람 다 공이. 예.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네. 네, 황제의 천삼입니다. 어우, 박스도 멋있는데요. 황제의 천삼. 네, 삼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니까 저도 먹겠습니다. 아, 이제 몸이 우선이니까 1+1 이벤트 한다니까요. 전화 주세요. 몸이 튼튼해야 애국이고 나라를 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LKB 이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 아이고, 우리 이봉규 대표님도 관련이 되니까 네, 저도 여기하고 또 여기가 절 고발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소송 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조의보가 뭐 국내의 대표적인 그 대선 주자급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났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하고 딱 손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도 잡혀 있는데 이 조의보가 비판적인 유튜버 15명, 6명 무더기 소송 이게 기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억씩 뭐 손배소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탄핵 직전이 아니고 비상계엄 직전에 손배소 최종 승소라는 기사가 떴어요. 예. 작년 11월 26일.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비상계엄 직전에. 예. 그런데 이것을 보도한 국내 언론들이 전부 다 이게 인민망 한국지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하하.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 신문이라면 우리 유튜버들이 최종 패소했다 억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 인민망이 저우이보의 입장을 대신해서 물론 중국을 대신해서죠. 중국을 대신해서 승소했다고 그러네요. 중앙일보에서도 그래서 보도하고 뭐 이거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도하네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황당한데. 그리고 우리가 패소한 것도 아니에요. 예. 저 형사 무혐의 받았고요. 네. 민사는 그 저 뭡니까 그 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다 끝났어요. 그게 뭘 패소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줬는데 일부 들어준 거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일부 들어준 게 패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아주 야, 교묘하게 사실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윤 대통령이 들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옥파 저우이보의 사건, 네. 우리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담당 변호사가 이광범 LKB라는 겁니다. LKB예요. 여기가 아주 수입료 비싸기로 유명한데 좌파 쪽을 이기게 해주고 좌파 쪽이 그쪽에 아주 이제 말하자면 먹이사슬 관계로 있는 대로 의심받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따블당의 무슨 저기 하부기관처럼 그러니까 그런 하청업체처럼 하청업체처럼 예 그렇게 의심받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깐부죠, 깐부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뭐 김경수도 뭐 그러하고 또 뭐 저기 여러 사람들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변호도 맡았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탄핵안 부결 직후에 하필이면 신화통신하고 인민망 이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극비회동을 했는데 그 인민망의 한국 대표가 바로 이 저우이보 주파 아닙니까? 예, 이분입니다. 예. 예, 이 양반인데 이것이 이제 극비회동한 것이 포착이 되니까 따블당에서 간담회 내용 보도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LKB 이광범이고 그 이광범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예. 그런데 이 LKB가 헌재하고 공수처를 접수한 게 아니냐 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법무부인 LKB 대표이사 이광범 변호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광범에 대한 프로필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프로필이 보면 뭐 전남 영암군이고 어쩌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출신지 가지고 보는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아주 불가분의 관계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달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리고 3년 뒤에 김정은의 교시가 이른바 교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 말 해가지고 2016년도에 결국에는 헌재에 공이 넘어가게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역시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예. 거기에 핵심이 김정은의 헌재를 장악하라는 그 교시 그리고 또 중국 교포를 이용해라.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부정선거에 저기 그 중국 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탄핵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죠. 네. 그런데 점검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그 이광범의 LKB 로펌이 네. 헌재하고 공수처를 접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뉴스통신에서는 헌법재판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를 여러 개 사실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도 거기 2023년 10월 달에 공수처 검사가 임명이 될 때 원래 공수처 첫 번째 그 공수처장으로 추천됐던 자가 또 이광범이죠. 네. 근데 이광범이 안 되고 오동훈이가 됐는데
그만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범이 공수처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공수처 검사로 그 LKB 출신이 검사로 임명됐다. 그래서 지금 오동훈이가 내란의 주범처럼 돼 있는데 저는 하수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그 뒤에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예.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딱 보이시죠? 예. 저기 캡틴 아메리카.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떴지 않습니까? 네. 간첩단 보도의 정보원, 미국 측 정보원은 나다. 자기가 실명으로 원래는 이 사람이 블랙요원이지 않습니까? 예. 블랙요원이었는데 이제 거기 자격이 아마 복귀를 안 해가고 지난번에 지난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자기가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말소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드러내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을 했던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지금 저 감옥에 있지만은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이봉규 TV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냐 이게 사령관을 이 희화시키기 위해서 그 노사령관을 희화시키기 위해서 진급 부탁을 하면서 500만 원을 줬다. 네. 이거를 제가 거론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그거를 구술했다는데 여단장이라는 자가.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장군 진급하는데 500만 원 그 노비했다가는 이게 건넸다가는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은 아마 뒤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를 알고 한국주의 책임자가 노상원 맞죠? 네, 노상원. 예. 정보사령관. 예. 전 정보사령관이죠. 전 정보사령관. 네, 노상원.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좀 이 나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500만 원 뭘 건넸다 이런 거 뉴스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철저하게 작전에 의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네. 그라운드 C가 이제 한 개 그 YTN 장면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계엄군이 성동격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타켓은 국회가 아니었고 네. 중앙선관위였다.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YTN에서 과천성 정사 진입했다가 철수하면서 뭘 가지고 나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왜 거부했겠습니까? 저자들이 결국에는 그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이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또 한동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아니 다음 장 넘어가시기 전에 캡틴 아메리카 예, 이게 중국 간첩단 보도한 거 스카이데일리 보도 네네. 그거를 자기가 제공했다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런 셈이죠.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국내 이 한국 측의 책임자는 지금 전 정보사령관.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지금 그쪽 캡틴은 안 나오는데 예. 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남으로서 그 검거할 때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한국계 미국인 예.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간첩단 보도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예. 실제로 스카이데일리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확인해야죠. 예. 이거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의 핵심이 이 중국 간첩단과 관련된 것인데 예. 이것을 헌재가 이걸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증거 채택도 안 하고 이걸 거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헌재의 지금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엉터리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2월 6일 날 이게 이른바 홍장훈 메모가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 6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동훈이가 독대를 해가지고 방첩사령관 경질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 요구를 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을 대기발령으로 이 부분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한동훈이 느닷없이 방첩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했을까?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에 이게 비슷한 시간에 나온 보도인데 네. 거기에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의 위치 정보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홍장훈이가 거부한 뒤에 네. 한동훈에게 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 한동훈한테 홍장훈이가 알려졌고 이 한동훈이가 이 얘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반대하는 쪽으로 그러게요. 돌아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이게 스스로 내란죄를 뭐 자인한 것이다 어쩌고 뭐 그랬죠. 예.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뭐 어쩌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홍장훈이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이거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 이중 플레이 한동훈이는 알린 게 아니고 말려든 거죠. 네. 원래 들어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 보면 이 자가 한동훈이라는 이 자가 홍장훈과 이재명과 이런 자들의 내란 그러니까 탄핵 내란에 가담하게 발을 당기게 결정적인 계기가 홍장훈의 메모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로 이런 뉴스로 보면 딱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마무리입니다. 예, 다음 마무리. 장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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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도 황당하는데 왜 방첩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했냐? 방첩사령관의 임무가 뭡니까? 간첩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첩사령관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연수원에 그 비상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방첩사령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전사 쪽은 국회를 갖고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는 선관위 연수원을 갖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한동훈은 방첩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했느냐? 네. 그렇다는 얘기는 선관위 그 연수원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한국 총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부정선거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으면 당연히 홍장훈 메모는 정밀 조사를 해서 필적 검증도 하고 이 한동훈이라는 이 글자가 나중에 들어간 거 언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누구의 글씨 박선원의 글씨가 뒤에 가필된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거부한다는 거죠. 네. 그럼 뭐 다 냄새가 나는 거죠. 네, 정리 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동훈과 홍장훈. 한동훈은 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LKB. 마치겠습니다.